내가 지킨 안전수칙, 자리 잡는 안전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방사선 사용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방사선 안전관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 될까요? 아니요. 전쟁터의 군인에게는 총이 필요하고요. 주방장에게는 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안전관리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측정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GM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나 전자기파 형태로서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공기, 우리 인체, 차폐 재료 등 방사선이 지나가는 그 무엇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람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흉부 X선 사진 찍을 때도 느껴보셨겠지만 방사선량이 높더라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죠. 필요 없는 방사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방사선 측정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에 따라 측정하는 장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방사선 이용 기관에서는 베타선과 감마선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현장에서 GM 검출기는 안전관리 실무적 측정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M 측정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휴대성, 사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요.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관계없이 큰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GM 검출기는 기체 전리 현상을 이용한 검출기인데요. 핵심 부품인 GM과는 음극 역할을 하는 금속 실린더, 그리고 양극 역할을 하는 텅스텐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내부는 90%의 아르곤, 그리고 헬륨 등의 불활성 기체와 염소, 브롬 등의 할로겐 기체 등의 소멸 기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흔히 Q가스라고도 합니다. 방사선 검출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기체를 채운 밀폐된 금속 GM 튜브에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방사선에 의해서 튜브 속에 있는 불활성 기체가 이온화되면서 마이너스 전기의 전자와 플러스 전기의 이온 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는 양극의 중심인 전극 쪽으로 움직이고 플러스 전기의 원자는 음극인 튜브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 물질 내의 분자, 원자를 이온화시켜 계속적으로 전자를 생성하여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자 사태를 일으키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전기 신호로 수집돼서 펄스를 생성할 때마다 방사선의 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GM 검출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전압 강하에 따라서 방사선의 색이나 강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GM 검출기는 보통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M 튜브, 고전압 발생 회로, 신호 증폭 회로, 신호 선별 회로, 카운트, 디스플레이어. 방사선이 GM 튜브에 입사하게 되면 고전압 발생 회로를 통하여 GM 튜브에 충진가스가 전리되어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전기 신호가 증폭 회로를 거쳐 증폭된 펄스로 변환됩니다. 신호 선별 회로를 통하여 펄스를 선별하고 카운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방사선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방사능 계수치 또는 방사선량률이 디스플레이어에 표시되게 됩니다. 단창형 GM 검출기는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원통형의 한쪽 면이 알파 또는 베타 입자가 투과할 수 있도록 얇은 막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GM 튜브 전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미량의 오염이나 투과력이 약한 베타선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따라서 오염이나 베타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넓은 GM 튜브가 내장된 팬케이크형 GM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단창형 GM 검출기는 에너지를 선별하는 능력이 없으며 에너지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선량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오염의 존재 여부와 상대적인 오염 정도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형 지음 검출기는 주로 작업 공간과 표면의 방사선량 측정에 사용되며 검출기의 GM 큐브 외벽을 납, 주석 등으로 적절히 차폐하여 검출기의 반응도를 일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상형 GM 검출기를 이용하면 선량률을 근사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형은 디지털형보다 측정값의 표시가 빠르고 고장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측정 지시값을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형은 측정값을 표시하는 반응 시간이 아날로그형보다 길지만 측정값이 숫자로 표시되어 인식하기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알게 된 GM 검출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실제 검출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 중 바르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한번 맞춰보시죠. 자, 지금 이곳은 방사선 이용이 허가된 방사선 안전관리 구역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방사선 검출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 검출기를 사용하기 전 사전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검출기에 부착된 교정필증을 먼저 확인해야 해. 교정필증이란 장비가 교정됐음을 뜻하지. 교정은 처음 한 번만 받으면 돼. 이 장비는 1995년에 받았네? 굿! 검출기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 이 검출기의 경우에는 배터리 점검 버튼을 이용해서 지시 바늘이 테스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해. 표준 체크 선언에 검출기를 통하여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해.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서베이 미터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교정을 통해서 기기의 신뢰성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사전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방사 선량을 측정해 봐야겠죠. 여기 교육용 밀봉 선원으로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 중 올바른 방사 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선원 바로 앞에서 측정기를 켜고 측정한다. 2번, 멀리서 측정기로 백그라운드 확인 후 서서히 다가오면서 측정한다.
그리고 3번 오염 측정기로 측정한답니다. 자, 정답 바로 2번이었습니다. 자, 1번 백그라운드를 먼저 측정해야 하는데 선원 바로 앞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폭이 생성될 수 있고요. 3번은 선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오염 측정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겠죠. 자, 오염도 측정, 선량률 측정의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올바른 측정기 또는 측정 모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사용했던 이 선원으로 이번에는 표면 방사 선량률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측정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표면에 측정기를 대고 측정해야 해. 위험할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서 측정해야 돼. 정확한 측정과 안전을 위해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측정해야 돼. 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표면 방사 선량률은 10cm 거리를 두고 측정하도록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1번의 측정 방식은 측정기가 오염될 우려가 있었고요. 2번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작업복의 표면 오염도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다음 중 올바른 표면 오염도 측정법은 무엇일까요? 1번 1.5cm 거리에서 천천히 측정기를 움직이며 측정한다. 2번 1.5cm 거리에서 빠르게 측정기를 움직이며 측정한다. 3번 부위별로 듬성듬성 측정한다. 네,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2번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측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고요. 3번처럼 측정하게 될 경우 균일한 오염이 아니면 중간에 오염된 곳을 놓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GM 측정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방사선 측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사고를 예방합시다.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수칙, 자리 잡는 방사선 안전문화. 감사합니다.